이제 여러분과 저가 국민으로서 갖는 권리입니다. 정부가, 지자체가 문화에 대해서 뭔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할 때 우리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화는 뭐다? 권리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논의할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주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여러분들도 알고 다 공유한 내용이에요. 거기에다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조금 더 중점을 봐야 될까, 그런 점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주도 예비도시가 된 다음에 본도시에서 저작년이죠. 2020년에 1년을 예비도시 사업을 하고 본도시 사업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6개 도시가, 그러니까 그 3차 때, 2차 때죠. 12개 도시 중에서 6개가 되고 6개가 탈락됐어요. 그 탈락에 공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이 서구 문화재단이 하는 것처럼 1년간 저희도 재수의 과정을 거쳤어요. 재수의 과정을 거쳐서 6개 도시가 재수를 했는데, 재수 도시 중에 좀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재수가 굉장히 좋아서요. 공주는 되고 나머지 5개 도시는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개 도시는 두 번 탈락하면은 법에 영원히 자격 박탈입니다. 그런데 참 징크스 같은 것이요. 1차 문화도시 때도 몇 개의 도시가 탈락을 하고 재수했어요. 재수해서 2차 때 이제 재수한 도시가 붙었는데, 그때도 재수한 도시 중에 딱 한 군데만 붙었습니다. 김해. 그리고 다시 2차 때 재수한 6개 도시 중에서 재도전해서 3차 때 공주 하나가 붙고 나머지 5군데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를 하면은 한 번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데 경험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시험을 봐봤어요. 그렇죠? 시험을 봐봤는데 다음에도 탈락을 했어요. 뭔가 떨어졌을 때에 대한 스스로의 내부적인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이 조금 뭔가 부족했겠죠. 그래서 올해도 한 5개인가 6개 정도가 재수하는 도시죠. 그 첫해 2기, 3기 때 재수한 도시들이 한 도시씩 됐는데, 올해 그 징크스가 이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어진다면은 꼭 서구가 되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 편안하게 공주가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성공했나, 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거는. 그런데 재수하는 동안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조직 내부적으로 또 참여한 시민들과 어떤 과정을, 또 어떤 것들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들으시면서 우리도 저거 다 했는데, 그런데 뭐를 놓쳤는가,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거 놓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주는 이렇게 됐죠? 공주는 문화를 통한 시민의 삶과 도시 변화라는 말로 써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강의할 내용은 법정문화도시 공주의 전략과 방향입니다. 자, 왜 문화도시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을 한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법정문화도시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서 이미 학습됐죠? 그렇죠? 작년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의 목적입니다. 목적.
문화도시의 목적은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 진흥, 융성이다. O입니까? X입니까? 네, X 나오셨어요. O 없습니까? 아니, 문화도시인데 활성화, 진흥, 융성 아니에요? 안 넘어가시네. 예. 자, 두 번째. 문화도시의 목적은 문화예술이 활성화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OX. 네, X입니다. 시민이 문화향유로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OX? 저는 이것도 X라고 봐요. 예, 뭐 때문에? 이건 맞아요. 뭘로? 예, 향유라는 영역을 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한정을 뒀어요. 그런데 문화도시를 이 단어로만 생각하면은 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단어로 볼 게 아니라 법적 문화도시의 의미, 이 문화도시가 갖는 진정한 의미는 문화예술 활성화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일부에서 박용현, 신정현 선생님 두 분의 말씀을 듣고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문화도시를 명쾌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예,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적 개념에 대해서 뭐 좀 이 법에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지나가고요. 문화도시 선정 및 지원 연구 방안이라는 문체부에서 연구기관에다가 한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초로 해서 문화도시 사업을 계획을 했어요. 문체부에서. 예. 이거를 제가 받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문화도시 개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거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려워요. 그치? 뭐 많이요. 예, 좋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거라고 얘기 들어요. 문화도시는 문화적인 사회 발전 구조와 체계를 갖춘 도시입니다. 자, 이거를 제외하고 볼까요? 사회 발전 구조와 체계를 갖춘 도시. 어떤 도시예요? 좋은 도시죠. 그렇죠? 사회 발전적인 구조를 가졌어요. 체계를 갖춘 도시예요. 예. 근데 이 도시가 뭘로? 문화로. 이게 문화도시입니다. 문화예술의 활성화가 아니라. 예. 그래서 저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이라고 하죠. 공식적으로. 뭐냐? 문화로 도시를 변화 혁신시키는 사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많은 내용들을 요약하면은 요건데, 요거를 조금 더 제식으로 좀 풀었을 때 도시를 변화 혁신시키는 사업이에요. 뭘로? 문화입니다. 앞에 박윤 선생님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이미 사례로서 본인이 체험하신 말씀 하셨어요. 문화예술을 나는 단지 그동안에 보고 듣고 즐기는 거, 공연도 보고 향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도시를 변화 혁신시키는 겁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그런데 문화를 빼고 도시를 변화 혁신시키는 사업이라는 것은 시정, 구정 자체입니다. 그렇죠? 구를 행정하는 뭐 구청장님 또는 시장님, 이 시정, 구정 그 자체가 뭐예요? 그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혁신시킬까?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총체적인 건데 그걸 뭐로 한다? 문화로 한다는 겁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영역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가 도시 변화 혁신의 동력이어야 되는 겁니다. 도시 변화 혁신의 동력이 다른 게 아니라 뭘로요? 문화입니다. 이게 도시 변화 혁신의 동력이 경제라면 무슨 도시겠어요? 경제 도시가 좀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듯이 문화.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시를 변화 혁신시키는 사업. 뭘로? 이거로. 예. 그래서 도시 행정이 뭐에 기반해요? 문화에 기반한 도시 행정, 문화에 기반한 도시 발전, 문화에 기반한 도시 정체성, 그리고 문화에 기반한 도시 브랜드,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것이 저는 문화도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요걸 좀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문화로 도시를 변화 혁신시키는 사업이라는 거. 예. 이거 아닙니다. 예,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화예술진흥 부흥 이거와 도시를 변화 혁신시키는 사업이 다르다는 거를. 그런데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오픈북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 시험 보죠. 그러면은 얘기하죠. 교수님 이번 기말 시험에 우리 오픈북 해요 그러죠. 예, 교과서 펴놓고 시험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 오픈북이냐? 문체부가 문화도시의 개념, 목표, 사업 구조, 영역, 방식, 심의 기준을 다 공개했어요. 아까 보셨다고 했지만 문화도시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에 다 나와 있어요. 예, 나옵니다. 이편에 오픈돼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오픈북이에요. 예. 근데 오픈북이면 쉽다고 생각해요. 나만 쉽습니까? 다 쉽습니다. 오히려 그 너머 뒤에 행간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인식 통찰력이 요구되는 게 오픈북입니다.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앞에 있는 친구도 뒤에 있는 친구도 똑같이 쓰는데 그럼 교수님이 뭐를 점수를 주겠어요? 어쨌든 상대평가일 텐데 1, 2등은 구분해야 되는데 오픈북이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문화도시는 이미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문화도시의 사업 설계 구조입니다. 설계 이것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예. 그 두껍게 많이 있지만 요 부분을 잘 여러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보시면요, 개념 부분이 있고 기획 과정이 있고 사업 목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개념 부분에 이런 게 나와 있죠. 문화의 도시 경쟁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도시 경쟁력. 두 번째는 도시 고유의 문화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뭐가 나와요? 지속 가능한 사회 효과. 네 번째 나와 있죠. 예. 지역 자치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화예술과 관련된 용어인가? 그보다는 도시 자체에 대한 큰 용어들이에요. 보세요. 거버넌스란 말, 이걸 빼고 거버넌스를 보시면은 문화예술 쪽에서는 이런 얘기 별로 많이 안 합니다. 창작 관련된 것들은 거버넌스, 도시 경영 체제, 그리고 사회적 자본.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을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예. 사회적 가치 재발견, 예. 그리고 새로운 지역 생산, 사회 효과 발현. 예. 이렇게 여기에 나온 용어들을 보면은 꼭 문화 또는 더 좁게 문화예술로 한정되지 않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거를 인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예.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방식을 보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를 통합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모든 국가적으로나 그동안에 주로 하드웨어적인 문화 사업을 많이 했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때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뭘로 가야 된다? 이제 휴먼웨어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문화도시에서는 이 세 개를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장소란 얘기는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장소, 이런 시설을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장소성입니다. 장소성. 그 장소가 갖는 의미, 가치 이런 부분들의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 어떤 지역 건물의 재생은 뭡니까? 이겁니까? 재생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이에요. 근데 왜 재생을 하세요? 그냥 밀고 새로 지으면 되는데. 리모델링이 예산 더 든다는 거 아시잖아요. 뭐 때문에? 장소성입니다. 그 장소가 갖는 함축하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장소성, 콘텐츠 이 세 개가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업 구조를 짜고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고루 통합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는
문화도시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키포인트를 말씀드리는데, 크게 도시 그 자체의 도시력하고 문화력을 구분해서 본다면은 문화도시의 키워드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 지역 고유성, 도시로 볼 때는 이건 뭐냐? 지역 가치를 재발견하는 겁니다. 문화도시 사업은요, 이게 많아요. 재발견, 고유성, 우리가 옛날부터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이 갖고 있었는데 몰랐던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재발견하는 것들도 굉장히 문화도시 사업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공주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교육도시. 또 문화적으로는 백제, 부여하고 공주는 백제입니다. 백제 문화재도 해요. 문화도시에서 그 문제 안 다룹니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다루긴 다룹니다만. 왜? 재발견 아니죠. 공주는 과거부터 공주 부여하면은 백제야, 백제 문화재야. 그리고 우리 공주가 유엔의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 도시가 됐어요. 뭘로? 백제 문화 갖고서.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백제가 중심이 된 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지역 정체성은 다 있어요. 새로운 거를, 우리가 발견 못했던 우리 지역만의 것을, 가치를 찾아내고 재발견하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성이란 것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고유성도 있지만은 혹시 우리가 몰랐던 무엇이 있는 건가, 가치를 재발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인데 이거는 바로 문화적 사회 효과로서 이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 효과로서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가 사회적 자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역으로 보면 문화 권리, 문화 민주주의, 문화 재생, 시민 문화 자치, 시민 주도적, 협치, 다양성, 거버넌스, 플랫폼, 이런 것들이 용어가 있는데, 자, 이제 우리 이 서구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우리 서구가 다시 재수해서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의 선정 기준은요, 사업의 결과, 실적이 아니라 추진 과정과 절차와 제도, 환경과 성과의 문제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낳기까지의 과정과 절차와 제도, 환경을 봅니다.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이걸 봅니다. 서울 가긴 갔는데, 다 가요. 모든 도시가 다 서울 갔어요. 결과 잘 나왔어요. 결과가 안 나와서 떨어진 도시 없어요. 근데 탈락된 도시들은 이게 좀 더 체계적이었던 겁니다. 이거를 보는 거지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좋으면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좋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성과를 봅니다. 이거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여러분, 행정에서요, 실적하고 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이걸 같은 걸로 봐요. 이런 거 있죠. 우리는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라운드 테이블을 몇 번 했고 몇 명이 참여했습니다. 실적입니까, 성과입니까? 실적입니다. 근데 몇 명이 참여했고 몇 회를 했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앞서 발표하신 신정현 선생님 같은 두 분이 나왔고 그분들이 당당하게 이 앞에서 남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건 성과예요. 예, 이건 성과고, 그냥 작년에 아까 신정현 선생님이 여기 나 참여 많이 했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에 했잖아요. 예, 그거는 실적이에요. 나 몇 번 나왔고, 나 그동안 관심 안 가졌는데 직장 다니면서 어렵게 밤에 나오고 줌 회의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하셨거든요. 이거예요. 몇 회 했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나 이렇게 변했습니다라고 여기 쓰셨잖아요. 성과입니다.
이거로 착각하면 안 돼요. 문화도시는 이거를 내는 겁니다. 뭐 몇 해 몇 해. 물론 문화도시 보고서에는 이거 씁니다. 뭐 몇 해 몇 해 몇 해 했다. 거기서 끝나면 끝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래서 결국은 이 성과가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되게 구분이 잘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은 이거다, 이쪽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참여하시는 시민위원들도 그렇고 또 문화도시를 하고 있는 재단의 전 우리 식구들, 센터 다 모두. 이건 그리고 시의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성과가 안 나온 거죠. 실적은 냈지만. 저는 모르죠. 제가 안 봤으니까. 예. 성과가 제대로 안 나온 거지. 예. 예. 자, 그러면요.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적 물음을 던져볼까? 예. 물음을 던져보면 답이 나와요. 스스로 물음을 안 던지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냥 생각한다고 아닌 거예요. 물음을 던지면은 자기에게 물음 던지면 자기가 답한단 말이죠. 예, 답이 나와요. 저는 이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수립한 비전 체계 있죠. 비전 체계. 예, 여기 뭐 비전이 뭐가 있고 목표가 뭐가 있고 핵심 가치가 뭐가 있고 추진 전략이 뭐가 있고 뭐 과정이 있고 그 밑에 세부 사업이 몇 개가 있고 이게 있어요. 이걸 체계라고 해요. 예, 보통 이 체계가 과연 그것이 우리 도시의 사회적 문제를 잘 드러냈는지 봐야 됩니다. 이거 못 드러내면은 아닙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무슨 사업이라고 했어요? 도시를 변화, 혁신시키는 거예요. 변화, 혁신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혁신시키는 거죠. 뭐 잘하고 있는데 뭐예요? 예, 그렇다면 뭐예요? 문화도시 사업은 우리 도시의 문화적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 문제입니다. 사회적 당면 과제를 잘 드러냈냐. 근데 다 드러냈다고 해요. 다 전국에 지원한 도시들이. 그런데 진정으로 심사위원들이 볼 때 그걸 읽고서 심사위원을 설득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 이 도시는 이게 진짜 당면한 사회적 문제였네. 예. 다른 도시 다 있는 사회적 문제 있죠. 인구 감소, 그리고 아이들이 더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경제적 문제, 그리고 원도심 신도심 낙후의 문제, 이거 다 합니다. 다른데 이거 사회적 문제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인 사회적 문제입니다. 서구 안에 거. 그 문제를 드러냈나 안 드러냈나를 물음을 던져보세요, 스스로. 두 번째, 비전 체계가 우리 도시를 변화 혁신시킬 수 있느냐. 우리 비전 체계 한 거 있죠. 사업 있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업 갖고 우리 서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물음을 던져보고 여러분끼리 내부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업이 잘 구축된 사업인가 아닌가, 또는 잘 구축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변화시키기에 적절한 방식인가 아닌가, 해답이 나올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 다 할 수 있는. 세 번째 뭐예요? 비전 체계가 우리 도시의 특별함을 드러냈는가. 자, 이 문제요. 변화 혁신시킬 수가 있는 문제. 자, 문체부가 앞서 얘기한 대로 사업 구조, 방식, 심의 기준을 다 공개했어요. 공유했죠. 오픈북이라고 했죠. 그럼 뭐가 중요해요? 다른 도시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 비전 체계의 차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전 체계가 일반적인, 즉 우리 도시의 비전 체계가 우리 도시 말고 옆에 중구도 가고 서울시도 가고 경기도의 어느 도시에 갖다 놔도 똑같아. 다 맞아. 만능인 비전 체계야. 그거 비전 체계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왜? 이 비전 체계는 우리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먼저입니다. 우리 도시의 사회적 문제가 뭔가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을 어떻게 할까를 뭐를 통해서
만들 비전 체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에 적절한 맞는 비전 체계를 세워야 되는 거지. 이 비전 체계가 우리 도시도 되고 서울시도 되고 경기도도 되고 어디도 되고 아니란 얘기죠. 예. 심의위원들은 그걸 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전 체계가 우리 도시의 특별함, 즉 문화도시의 기본 관점 뭐냐? 모든 도시는 특별하답니다. 모든 도시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 특별함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함을. 그러니까 심사위원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게 인천 서구만의 특별한 거야? 원도심과 구도심과의 이 차이가 도시의 차이가 문제고 이것이 문화적 격차 문제고 갈등 요소입니다라고 중요한 우리 서구의 사회적 문제로 딱 써놨어요. 서구만의 문제입니까? 공주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 전국에 도시재생 사업하는 데는 다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재단 직원, 문화도시 센터 직원 또 여기에 참여하시는 시민들, 시민위원들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올해 이 비전 체계와 사업화 이런 것들이 다시 재수해서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대해서는요. 이 세 가지 물음을 던지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답을 스스로 내보세요. 우리 도시의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시의 사회적 문제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짠 비전 체계 여러 가지 뭐 전략이라든가 사업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해결 안 하면 안 된 거죠. 그리고 우리 도시만의 특별함을 드러냈는가? 이거를 던져보면 나옵니다. 공주도 떨어지고 나서 이 물음을 던져봤더니 조금 아니었어요. 예, 우리 스스로 물음 던졌었어요. 그랬더니 부족한 부분이 나왔어요. 이 물음을 안 던졌으면은 그냥 사업을 놓고 사업을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뭔가 더 효과적으로 할까, 세련되게 할까, 뭐 이런 거 고민했을 겁니다. 근데 근본적 물음을 던졌단 말이죠. 이렇게 세 가지. 그러면 이 사업은 없애야 돼, 이 사업은 해야 돼. 아니 비전 체계 자체를 어떻게 교정해야 돼,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돼.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예, 기준이 명확하게 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물음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들을 수 있는 팁 중에 하나. 그리고 이거다. 특히 이거는 잘 아세요. 왜? 여러분들 저 말고 작년에 강의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강사들 초청해서 이 얘기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얘기는 별로 안 하실걸요? 특히 이거와 이거의 구분 안 하실 겁니다. 예. 구분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여기는 다 아시는 얘기니까. 예. 자, 넘어갑니다. 공주문화재단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왜? 공주문화도시센터가 공주문화재단 내에 하나의 본부로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네. 저기 이사장님. 네. 그 어떻게 떨어지고 나서 저런 통찰력을 다시 갖게 됐죠? 아니 예. 그게 진짜 궁금하네. 예.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은 그 해답이 여기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 우리 서구 문화재단 내 문화도시센터가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공주문화재단의 초대 대표이사입니다. 아까 초대 뭐 많이 마셨다고 PM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2009년에 대전문화재단의 초대 사무처장을 했습니다. 2013년에 당진문화재단의 초대 사무처장 겸 당진문예전당 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공주문화재단의 초대 대표이사로 왔습니다. 초대만 다녔습니다. 처음 조직을 설계하고 경영 시스템과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에 익숙합니다. 그걸 해서 불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20년 10월에 저희가 10월 5일 날 창립을 가졌는데 시장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서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임명장 주자마자 일주일 후에 공주시 간부 그리고 공주시 시의원
그리고 시민 대표 50분을 초청할 거래요. 이렇게 하고서 한 한두 시간 동안 공중문화재단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갈 건가를 저보고 브리핑하고 질의응답할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발령자 맞고 일주일 후에. 제가 그때 한 얘기입니다. 얘기가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공중문화재단의 목표, 거기에 예술인들 많았습니다. 문예술인들, 예총도 있고 민예총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목표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의 활성화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건 1차 목표라고 했습니다. 문화재단과 시의 역할은 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과제를 수립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이 역의 역할이죠. 그리고 1차 목표는 뭐냐면 지역문화진흥 맞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인들 지원하고. 저는 이걸 1차 목표로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도표를 갖고 매개 단계입니다. 이거는 최종 목표, 문화재단의 최종 목표가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 아니라고 제가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발끈하시는 지역 예술인들이 있었죠. 왜? 문화재단은 어떻게 보면 예술인 재단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뭐 예술인들 청탁 지원하는 걸만.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 문화재단의 공중문화재단의 최종 목표는 이거라고 했습니다. 3가지. 문화예술로 도시공주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겁니다. 2번째, 문화예술로 공주 시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문화예술로 도시공주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구축할 것인가. 이 3가지가 제 목표입니다라고 했어요. 공주문화재단이 갈 방향이고. 그리고는 4대 목표로 이걸 정했어요. 공주문화재단은 공주를 시민문화자치의 도시, 민간문화협치의 도시, 문화 다양성의 도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도 법정 문화도시가 지향하는 거와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공주문화재단이 문화도시 사업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이건 받기 전이었어요. 저는 이거를 여기 오기 전에 당진문화재단에 있을 때도 이 정책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역할을 문화예술의 진흥으로 안 보고 문화를 통해서 이걸 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시를 변화시키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지속가능하게 구축하겠다. 이걸 재단의 목표로 잡았어요.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발표를 했고 여기에 맞는 전략과 사업들을 수립을 했는데, 물론 이 사업도 했죠. 1차 목표니까. 그런데 그 해에 공주 문화도시 사업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때는 시에서 직영 체제였습니다. 시 직영으로 문화도시 센터를 놓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문화재단이 생기고서 4개월 들었을 때 저희에게 넘어왔습니다. 저희는 재단을 이미 이렇게 가져가겠다. 이건 기본이고 1차적인 기본이고 최종 이렇게 하겠다라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넘어왔어요.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저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지원이 돼야 돼. 예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기초도시인데요. 저희 인구 10만 좀 넘습니다. 서구 몇만이에요? 서구보다 작아요. 예산도 서구가 더 많을걸요. 자그마한 예산 갖고 잘게 쪼개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했습니다. 세부 사업 종류만 첫해 문화재단의 세부 사업 종류만 70가지였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만들었냐? 문화재단이 10월 5일 날 설립을 했는데 10월 5일부터 11월 말까지 2달간 집담회만 30회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담회 있죠. 지역의 예술인과 시민과 각계각층 다 모아놓고 분야별로, 장르별로, 영역별로 30회를 나눠갖고 문화재단에서 30회의 간담회를 소유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와도 했고 시 중간 지원조직도 들어가고 시민단체도 들어가고 일반 시민도 들어가고 문화도 시민 활동한 동아리도 들어가고 예술단체 각 분야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훈련이 재단 자체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니까 문화도시 사업이 왔을 때
재단에서 받아들이는 큰 그 충격이 없었습니다.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답이 이거였습니다. 저희는 이미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냐? 우리가 떨어진 게 아니라 시에서 했을 때 떨어졌어요. 시는 우리랑 생각이 달랐단 말이죠. 근데 재단은 제가 수장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가겠다. 이미 이렇게 했는데 왔어요. 이 문화도시 사업이잖아요. 목표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는 저는 강의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재단의 생각이기도 하고 이 얘기요. 아니 뭐 문화가 대단하길래 도시를 변화, 혁신시켜 문화가 뭐길래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문화 예술까지 포함한다면 보고 듣고 즐기면 되는 거잖아요. 정서 함양인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서도 중요 과목이 하면은 음악미술 과목 실수해서 다 빼버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서 발달이니까 정서 발달 따로 하면 돼. 영어 수학이 중요하잖아요. 대다수 문화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어떻게 도시를 변화 혁신시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문화도시 사업은 도시를 혁신시킨단 말이에요. 뭐로? 문화로. 그럼 문화의 힘이 뭐냐? 저는 이 네 가지 얘기합니다. 문화의 힘. 우리가 알고 있는 보고 듣고 즐기는 정서 함양이 아니에요. 문화는 시민은 우리 문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권리가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인권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권리가 있잖아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 권리 생각 안 하세요. 문화도 우리 시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의 권리예요. 그러면 뭔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잘못했으면 당당히 문화 이익을 해주시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권리이기 때문에. 자, 그게 뭐냐? 1948년 12월에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 27조 1항에 문화도 인간의 권리 중에 하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권 중에 하나 요소예요, 문화가. 지금까지 인권 얘기할 때 문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2014년에 한국에서도 문화기본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제4조에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은 문화를 통해서 창조, 활동,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가 국민으로서 갖는 권리입니다. 정부가, 지자체가 문화에 대해서 뭔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할 때 우리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화는 뭐다? 권리입니다. 이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문화가 권리라는 생각을 안 가졌죠. 예. 자, 두 번째, 문화는 사회적 자본입니다. 자, 자본으로 가면 우리는 경제적인 재화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사회학에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사회를 움직이는 밑바탕에 무형의 요인들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시민단체의 거버넌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예, 그분들이 무슨 특별한 어떤 직업으로서의 어떤 뭐 경제적인 영위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를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민들의 어떤 행동이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사회적 자본의 개념인데요. 문화는 사회 공동체 발전, 삶의 질, 사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다면 문화는 뭡니까? 사회적 자본입니다. 사회적 자본이기 때문에 문화를 갖고서 뭘 할 수 있어요? 사회를 혁신시킬 수 있는 겁니다. 권리이고 사회적 자본입니다. 사회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무형의 힘 요인입니다. 동력입니다. 세 번째, 문화를 통한 사회적 과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 이거는 어디서 얘기 나왔냐? 자, 2010년에 서울에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예술 교육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서울 아젠다를 발표합니다. 그 아젠다가 목표가 3개 있었어요. 그 3개 목표 안에 전략이 또 한 4개씩 있어요. 목표 3이 뭐냐? 문화를 통한 사회적 과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문화예술 교육의 역할과 힘이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유네스코에서.
세계 대회에서. 그리고 서울 아젠다로 발표합니다. 전 세계가 이거를 적용합니다. 문화가 이런 힘이 있다라고. 특히 문화예술 교육이. 그리고 네 번째, 저는 문화를 통한 사회 불평등 해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사회 불평등은 경제적인 거에서 왔었죠. 그렇죠? 경제 부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뭐 지원해 주는 것도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불평등의 요인이 경제 영역에서 비경제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교육의 불평등, 그렇죠? 정보의 불평등. 예를 들면 인터넷이 안 들어오면은 그 지역은 서울에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 안 들어오면 거기는 정보에 불균형 갖는 거죠. 저기 울릉도 독도라 하더라도 이름으로 무인도라 해도 인터넷 들어오면 정보로부터는 불평등이 없는 거죠. 이렇듯이 사회 불평등 요소가 과거에 여기였다면 이걸로 넓어졌습니다. 문화도 거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 불평등 해소에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민의 누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풍요롭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거와 무관하게 시민이 누구나 문화를 즐기게끔 그 도시에서 정책을 피잖아요. 소위 말하면 보편적 문화 복지 같은 거. 예. 일종의 이런 거예요. 무료 공연하는 거 있죠. 좋은 공연인데, 굉장히 비싼 공연인데 무료 공연하는 거, 무료 전시 많이 하는 거. 이건 뭡니까? 돈이 내가 부여하든 안 하든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즉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문화를 즐기거나 못 즐기거나 그 제재를 안 받아요. 그냥 내가 시민이고 국민이면 즐길 수 있는 거. 사회 불평등을 문화는 해소시킵니다. 최소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화는 권리고 사회적 자본이고 그리고 사회적 과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회 불평등 해소시킨다는, 이게 저는 문화의 역할과 힘, 사회적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니까 이런 힘을 가진 문화가 도시를 변화, 혁신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 뭘 혁신시킵니까? 뭘로? 어떤 문화의 힘이 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 힘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주문화도시가 이제 탈락되고서 재수했습니다, 여러분처럼. 근데 그 과정 어떻게 했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됐습니다. 20년에 했어요, 사업을 시 지경으로. 그런데 탈락했어요. 그리고 공주문화재단으로 이관하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는 이거를 본부급으로 설치합니다. 예, 설치하니까 지속 가능해지죠. 왜? 예산과 사업에 대한 확보가 이미 재단 내에 돼 있으니까 별도의 임시기구가 아니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되고 나서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아니, 떨어지고서 어떻게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고요. 예, 그 부분은 이거였죠. 이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렇죠? 예, 그리고 재단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게 이제 기본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물음을 던졌어요. 공주문화도시 비전 체계 수정을 하기 위해서 물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공주의 도시 정체성 뭐냐? 우리끼리 던졌어요. 그랬더니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문화유산 도시야. 우리는 문화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문화인데 중요한 건 문화가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웹에서 볼 때는 백제 문화밖에 없어요. 공주는 아니에요. 찾아봤더니 유산인데 유산이 공존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학교 다녔을 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구석기 시대 석장리 발견, 그렇죠? 예,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할 때 꼭 나오는 게 공주 석장림이 구석기 시대 중요한 거. 예. 그리고 백제 시대, 삼국 시대에는 백제 도읍지였습니다. 이미 구석기부터 중심이었어요, 공주는. 삼국 시대, 조선 시대에는 충청도 가명이 있었어요. 이 가명은 뭐냐? 지금을 말하면 도청입니다. 도청 소재지가 공주에 있었어요.
그리고 근대에는 천주교 순교지고 동학혁명 전적지고 근대 사립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공주에 가면 100년 넘은 학교 그리고 성당, 교회가 있습니다. 근대에 만들어진. 유관순 열사가 공주에서 중고등학교 다녔습니다. 네, 천안인데 그 당시 천안엔 학교가 없었는데 공주에서 다녔어요. 네, 우리나라 유명하신 몇 분들이 공주 출신인 분이 많습니다. 왜? 그 당시 선교사가 근대의 식의 중고등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 와서 뭡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교육도시. 왜? 공주 4대 교대. 우리나라 교육도시 하는데 몇 군데 있었죠. 뭐 지금은 잘 모릅니다만 제 세대나 그 위에 어르신들은 과거에 교육도시 하면서 예를 들면 청주, 그렇죠? 청주 4대나 청주 교대 이렇게 있는 데들, 교대 4대가 있는 데를 교육도시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예, 공주는 교육도시예요. 지금도 교육도시입니다. 지금도 특수고등학교가 3개나 있어요. 전국에서 몰려오는 시험 봐서 뽑는 연합고사가 아니라. 그리고 이 대학이 있죠. 그리고 하나, 유네스코 세계 유산도시입니다. 공주는 이미 문화도시예요. 이미 세계가 인정한. 예. 근데 이건 뭐냐? 이거는 백제 갖고 얘기한 겁니다. 백제 문화를 갖고 이걸 지정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물음 던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산은 문화유산밖에 없다. 근데 이거 공존한다. 다 시대별로 중요했던 것들이. 그래서 특별한 기억의 공간을 갖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특별한 기억의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 사건도 있었지만. 그 다음 질문 던졌어요. 그러면 과연 도시 공주의 사회적 문제가 뭐냐? 아까 제가 이 인물을 던지라고 했죠. 우리 던졌어요. 그랬더니 원도심, 구도심 어쩌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성장 촉진 지역이다. 공주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활 환경이 열악하고 개발 수준이 낮아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성장 촉진 지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어요. 도시 전반적인 게 뭔가가 낙후돼 있고 발전적인 어떤 동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걸로 지정이 돼 있어요. 공주는요. 종합적인 겁니다. 이거는 어떤 한 분야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주는 교육도시고 세계적인 유산도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이거예요. 예. 우리는 외부에서 볼 땐 대단한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다.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도시공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은 뭐냐라고 우리가 또 물음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세계 유산도시잖아. 그러니까 공주의 자본은 사회적 자본이든 문화관광 자본이든 경제 자본이든 우리는 역사 문화 유산밖에 없어. 저희는 이 기업이 한두 군데 큰 게 들어와 있는데 그 외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대학이었고 한 20-30년 전에는요. 공주 시민의 주 사업이 조사했을 때 하숙이었습니다. 왜? 대학교 있었죠. 대학교 그 당시 3개가 있었어요. 전문대학까지. 국립전문대학이 하나 있었는데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공주로 많이 왔어요. 주변에서. 그 시험 보는 학교 때문에. 그래서 주 산업 중에 하나가 하숙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죠. 기숙사 생기고 그러니까. 근데 20-30년 전에만 하더라도 뭐 70년대 80년대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거기는 기숙사는커녕 오직 다 하숙이었죠. 방학 때만 되면 인구의 상당 부분이 빠져나간답니다. 학생들이 집에 가면은. 그런데 공주였습니다. 역사 문화유산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공주의 미래 자산도 뭐다? 역사 문화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과거 사업입니까? 현재 사업입니까? 미래를 위한 미래 도시상의 사업입니까? 미래 도시 사업이에요. 그렇죠? 선정되고서 5년간 국비 받아서 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 도시가 어떻게 변할 거야? 5년 후에. 그 문화도시 사업은 미래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미래 자산이 뭐냐? 공주는 보니까 역시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공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인데 이거 됐어. 그럼 그 이후에는 뭐 할 거야? 우리는 영원히 백제만 갖고서
이걸 유산이라고 가져갈 거야. 세계 유산이고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다른 물음을 던졌어요. 그리고 문화도시 사업에는 이미 백제 얘기를 갖고 이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문화도시 사업에서 미래 사업이니까 다른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백제를 제외한 다른 문화유산을 우리가 도시의 가치를 발견해내야 됐어요. 물음을 던져갖고 재수하면서 이 물음을 던진 겁니다. 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탈락될 때 비전이 이거였어요. 안녕 이야기 문화도시 공주. 네. 이땐 왜 그랬냐? 공주의 이야기가 많아요. 진짜 이야기가 많아요. 다른 도시 없는, 보통 뭐 이야기 없는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근데 공주만의 특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걸 가지고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물음을 던져야죠. 문화도시는 뭐다? 문화로 변화 혁신이잖아요. 그러면 비전 체계, 즉 이야기를 갖고 변화 혁신시켜야 돼요. 뭔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공주의 수많은 이야기는 버리지 않고 사업 속에 녹여내자. 단 비전 체계는 다르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물음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사업을 한 걸 찾아봤더니 이야기를 소재 내지는 과거 위주로 생각했어요. 미래 사업인데. 그리고 비전 체계하고 실행 사업하고 불일치가 된 것도 많았고 참여를 구조화하는 거, 참여는 이걸 조금 실패했습니다. 소통 협치도 실패하고. 그래서 이걸 스스로 우리가 반성하고서 다르게 잡았죠. 이건 잘 보이십니까? 이 부분들이? 밝아서 안 보이긴 하는데 억지로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 문화도시 시민학교라는 거예요. 시민학교에서 문화조성 사업을 재검토했습니다. 시민학교라고 시민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데서 재검토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얘기를 갖고서 시민 공유 테이블 또 했어요. 이거는 학교는 강의를 통한 거고 시민 공유 테이블은 이제 오늘 같은 이런 형태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거를 검토를 또 하고 문화자치 시민회의를 했어요. 이건 뭐냐? 백인 시민위원회를 모아갖고 백인 회의를 한 거죠. 일종의 총회, 민회 같은 시민 총회를 했어요. 학교를 열어서 강좌도 하고 소통하는 강좌, 공유 테이블, 원탁회의, 시민회의, 총회를 거치고 그리고 특별히 문화도시 디자인단이라고 해서 이 디자인은 이런 디자인이 아니라 정책을 디자인한다라는 의미의 디자인단을 통해서 문화 사업을 더 촘촘하게 앞에서 한 걸 또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행정협의체, 이거는 시의 행정협의체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민관문화협치회의를 했습니다. 즉 민관, 시와 센터, 재단과 시민위원들이 모여서 같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협치회의를 했어요. 중요한 건 무슨 회의예요? 협력회의가 아니라 협치회의입니다. 협업이 아니라 협치로 갔어요. 이 부분이.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협치라는 게. 특히 행정에서는 일방적으로 관주도를 했던 것이 몸에 익숙해 있으면 이 협치가 쉽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컨설턴트 회의를 또 했어요. 컨설턴트한테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촘촘하게 이걸 통해서 비전 도출을 다시 한번 했죠. 물론 이렇게 되기 전에 처음에 비전을 어떻게 갈까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만들었죠. 아무 생각 없이 이 회의를 열고 우리 어떡할까요? 이런 문제 있는데 작년 떨어졌는데 이건 아니죠. 그렇죠? 내부적으로 이제 미리 다 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비전이었고 이런 방향이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 회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어떻게 해내요. 이제 걸러내는 거죠.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 체계,
공주는 역사문화재산밖에 없다. 곧 미래유산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래유산 다 쓰잖아요. 누구나 다. 이거 쓰면 안 되죠. 뭐 이미 다 이건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거. 서울시도 미래유산 사업하고 있고 경기도 미래유산 사업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주가 한다고 의미가 없죠. 그래서 기존 미래유산과 차별화가 필요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내부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기존 미래유산보다 개념과 영역이 확대된 미래기억 키워드를 찾아냅니다. 미래유산 말고 더 큰 뭐가 없을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딱 찾았을 때 김해가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김해문화재단이. 뭐 김해문화도시센터가 뭐였냐면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 김해. 이게 오래된 미래는 용어 많이 쓰죠. 이게 유명한 인문학 책 중에 하나 아니니까. 오래된 미래, 미래는 미래지 무슨 오래된 미래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거죠. 야, 이게 딱 맞는데 우리 생각하는 게 미래유산이란 직접적인 용어보다는 이미 썼으니까 안 돼. 고민하다가 이걸 찾아냈어요. 미래기억이라는 걸. 누가 제시했냐? 제가 찾아냈습니다. 예. 공부 굉장히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래기억이다. 미래기억은 뭐냐? 이겁니다. 뇌과학하고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미래 어느 적절한 시점에 수행할 어떤 일에 대한 기억이 미래기억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이 있죠? 이거는 일반적인 기억은요, 과거 기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과거 중심의 기억이고 미래 기억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기억은 미래를 뭘 하겠다 하는 계획하는 게 미래 기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과 여기서 일어난 얘기가 10년 후에는 뭐가 됩니까? 미래 기억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지만은. 예, 문화도시 사업은 지금 사업이잖아요. 현재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문화도시가 됐을 때 5년 끝나고 나서 그 효과가 발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은 미래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업은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대상으로.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건 우리의 그 미래 기억이다. 백제가 아닌 현재 공주의 문화유산을 어떻게 미래 유산을 만들 것인가 해서 이것이 아닌 미래 기억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함께하는 시민, 삶을 품은 유산, 미래 기억 도시 공주로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유산 도시가 아닌. 그리고 여기에는 이 공식이 들어 있습니다. 미래 기억 도시는 문화도시가 지향하는 상을 얘기하죠. 앞에 스스로 함께하는 시민이란 뭐냐? 문화도시 사업의 방식. 우리 공주는 시민이 스스로 함께하겠다.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 방식을 여기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삶을 품은 유산은 뭐냐? 문화도시의 미래 기억의 대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공주 문화도시가 생각하는 미래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백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공주 시민의 삶, 그거를 우리가 유산화시켜서 미래에는 미래 유산으로 미래 기억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 비슷한 게 있죠, 여러분. 타임캡슐 있죠.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타임캡슐 많이 해요. 열어놓고 지금 쓰고 있는 물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넣고 100년 후에 열어보겠다, 그렇죠? 그럼 지금은 별거 아무것도 아닌 껌을 하나 넣었다고 합시다. 이걸 넣었다고 합시다. 100년 후에는 의미가 다르죠. 네. 그런 의미의 미래유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물음을 던졌다는 겁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물음을 던져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것도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제 뭐 설계 구조고 이 얘기를 할까요? 거버넌스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공주가 전년도에 떨어질 때를 보니까 탈락될 때 보니까 거버넌스 체계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거버넌스가 잘 되면은 거버넌스가 통해서 현장 사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활동하는 거. 이것도 거버넌스 사업이란 말이죠. 오늘 같은 여러분들. 근데 이게 잘 돼야 돼, 촘촘하게. 근데 좀 잘 안 돼서. 그리고 구조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구조화기를 다시 짰어요. 어떻게? 크게 문화도시 협치 체계와
지원 체계와 자치 체계로 나눴습니다. 이 세 개를 딱 구분해 버렸어요. 이 섞어버리는 게 아니라, 물론 이 서로 보완하는 건 있습니다. 자, 자치 체계는 시민 추진체. 여러분은 시민 추진체세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죠? 이거는 추진체. 예. 그리고 밑에는 시민 네트워크. 예. 네트워크와 추진체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문화도시 자치예요. 시민문화 자치가 문화도시 중에 중요한 핵심 키워드잖아요. 그렇죠? 예. 시민 추진체, 자치 체계 이거는. 그리고 문화재단과 센터는 무슨 체계? 지원 체계, 지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회의가 일어나도록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환경 조성해 주죠. 예산도 하고 장소 빌려주고 저 같은 강사도 초청하고 자리를 만들어 주죠. 그러나 주도는 아니에요. 예, 지원 체계입니다. 이거의 오늘 주인공 누구예요? 자치 체계인 시민 추진체, 여기에 오신 시민분들이란 말이죠. 그 다음 협치 체계를 나눴어요. 협치는 뭐냐? 관과 민이 어떤 정책을 할 때 같이, 그동안에는 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되게 협력 체계라는 걸 만들죠. 협력. 민이 협력한다. 협력 관계에서는 우열이 있죠. 상하 문제죠. 그러니까 주도가 있어요. 어디? 협치는 같아야죠. 가능한. 그래서 협치는 세 가지로 나눴어요. 문화자치 행정협의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 뭐냐? 이건 공무원 조직입니다. 공무원의 과수준의 모든 과가 참여해갖고 회의를 합니다. 시장님, 부시장님도 참여하셔갖고 우리 공주 문화도시 해야 되는데 우리 전 문화도시 사업이 문화예술과,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이런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말고 다른 과에서도 문화도시에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전부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행정협의체예요.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도시 가보니까 행정협의체를 공무원들하고 재단 센터하고 민간인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게 행정협의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행정협의체는 행정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결론을 갖고서 뭘 지원할 것인가에 갖고서 시, 재단 센터 그리고 시민 추진체의 대표자분들이 모이는 게 뭐냐? 민관 문화 협치입니다. 협치회의. 근데 이거를 행정협의체로 오해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는 구분했어요. 시는 시끼리 해서 우리에게 주고 여기서는 완벽히 협치로 별개로 가라.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중간 지원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무슨 센터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이거를 다 묶어서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세 가지 행정 자체 협의, 중간 지원 조직 협의, 그리고 다 참여하는 민간 협의, 이거는 협치기구라고 왔어요. 정책을. 그리고 재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은 지원하는 거고, 이 사업을 주도하는 시민 추진체는 무슨 그거요? 자치기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문화도시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자치와 협치, 문화 다양성, 지속 가능성 이런 거잖아요. 키워드에 나온 거. 거기에 맞춰서 이런 걸 했어요. 그리고 문화도시 관련 제도를 정비했어요. 모든 도시가 있는 거 뭡니까? 문화도시 조성 조례 다 있죠. 서구도 있죠. 그거 왜 문화도시 관련 조례 다른 거 있습니까? 서구에? 다른 데도 없어요. 근데 공주는 이거 만들었어요. 미래기억이잖아요. 미래유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갖고 미래유산 보전 조례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의미 있는 게 밑에 거라고 봐요. 공주 시민문화자치조례를 만들었어요. 공주에서는 모든 문화적인 것이 문화자치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들에 대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 쓸 수 있게끔 시민문화자치조례를 만들었어요. 이 조례를 만든 데가 우리나라에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경기도, 공주. 경기도가 작년에 만들었어요. 공주 작년에 만들었고, 경기도가 공주보다 2개월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무조건 문화도시 하려면 시민 자치니까 문화자치조례 만들어야 된다 해서 했는데 나중에 공표하고 나니까 경기도가 우리보다 2달 먼저 공표를 해버렸어요. 현재 전국에 2군데가 있습니다. 자, 문화도시 조성사 조례는 딴 데도 다 합니다. 다른 데가 없는 우리는 문화도시 조성 조례 외에 문화도시 사업을 해가면서 무언가를 더 제도, 환경을 만들겠다. 그 의지를 갖고 이런 것들을 만든 겁니다. 저는 유산조례보다 의미 있는 게 시민문화자치조례라고 봐요. 이렇게 하고 끊임없이 연구 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공주가 재수를 해서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3가지 질문 던지라고 말씀드렸죠. 던져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가능성을 꼭 우리 센터장님이나 우리 PM님이나 재단 대표님이나 시의 행정에 있는 분들만 아는 게 아니라 참여한 시민위원들도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이 작년에 무엇이 잘못됐나 사업만을 보지 말고 큰 그림을 보고 그리고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의 사업 방식이 어떻게 돼갔나 찾아보세요. 물음을 던져보세요. 물음을.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안타까운 게 열심히 합니다. 진짜 죽도록 열심히 합니다. 시민위원들도 자기 생계 외 수단의 시간에 자기 어떤 취미생활 다 버리고 이게 취미가 되신 분들, 문화도시 사업이 취미 되신 분들 정도로 하신 분 굉장히 계세요. 고무적이죠. 문화도시 센터 직원들 또 재단 내 다른 직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거랑 성과 나는 거랑 다릅니다. 실적이 많다고 성과가 높다? 아니죠. 이것처럼. 근데 근본적으로 열심히는 해야죠. 그건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참여했던 분들이 우리가 왜 떨어졌는가를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냉철하게. 그걸 뭐냐? 물음을 던져서요. 그리고 그거를요. 저 같은 외부 사람 불러갖고 우리가 문제가 뭐였어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립니다. 대개 전국에 있는 문화도시 지원한 도시들이 대개 조성 계획서를 연구 용역을 해갖고 받아갖고 그걸 그대로 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그 사업 계획서에 있는 대로 현장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여긴 동의하시죠?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공주문화재단은 예비도시 될 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떨어졌어요. 떨어지고서는 그러면 수정 계획도 다시 연구 용역을 맡겨야 되는데 연구 용역을 안 맡기고 내부의 세부자 했습니다. 재단 직원과 센터 직원 포함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도 들어갔습니다. 저는 원래 문화예술을 전공을 했고 또 학자입니다. 그리고 시도의 무슨 도시 문화 중단기 발전 계획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참여해서 연구를 보고서를 많이 썼던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정책 쪽의 전문가죠. 그래서 대표인 제가 그냥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회의를 하는데 이 정책 회의, 일반 회의 말고 어떻게 사업을 만들고 비전 만들까 이런 것들을 회의를 고정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할 때 저도 들어가고 센터장 들어오고 PM 들어오고 시민들 대표들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 갖고 우리 내부적으로 비전 체계 바꿨습니다. 사업 내용 다 바꿨습니다. 근데 그게 강점이 하나 있더군요. 그렇게 했더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기업이라는 단어도 제가 찾아냈고 강점이 뭐냐면요. 심사를 받잖아요.
심사 받을 때 2번 받습니다. 여기 작년에 받아보셨으니까 1차는 현장 실사를 받아요. 현장 실사 2시간 동안 다니면서 현장 실사하고 2시간 동안 심사위원 한 5분이 질의응답을 2시간 동안 합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에는 시민 대표하고 이쪽 그 재단 쪽의 관계자들 한 5분 들어가요. 조성 사업 계획 보고 현장을 돌아본 거를 2시간 동안 질문을 해요. 빨리 갔으면 좋겠죠. 빨리 끝났으면 실수 안 하고. 예. 그런데 저도 들어갔어요. 들었는데 질문 던지잖아요. 그러면 PM, 센터장, 몇 사람들이 질문인데 답을 할 때 남이 조성해 놓은 걸 갖고서 우리가 공부하고서 외워서 들어가 답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을 해갖고 확신 갖고 인식을 갖고서 만들어낸 사업과 용어와 비전 체계 말할 때 답변이 어떻겠습니까? 다르죠. 자기화돼 있죠. 누가 봐도 느끼죠. 예, 심사위원들이 봐도 여기는 명확하게 그 논리를 제 얘기로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 소위 그 결제 도장만 찍는 대표가 현장 사업에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 정도로 참여해갖고 했어요. 예, 죽기 살기로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니까 예, 해야죠. 그런 그 좀 다른 데와 좀 다른 조성 체계에서도 그런 노력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쉽게 가려면 저희도 수정 계획을 예산해 갖고 어디다 맡겼으면 될 텐데 그거 아니라고 봤던 거죠. 우리가 제일 잘 알으니까 우리가 질문 던져보고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 방법도 굉장히 주요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외부의 컨설턴트나 저 같은 사람들 불러서 우리 도시의 문제가 뭐 같아요? 우리 사업에 작년에 해봤는데 붙어오신 분을 올 때 뭐 같아요? 이렇게 질문 던져봐야 그거 답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제일 잘 알죠. 그럼요. 예, 제일 잘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래 산 사람들이 제일 잘 알죠. 예, 답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냐? 관심이 없어. 예, 또 하나 물음 던지는 법을 몰랐습니다. 맞아요. 아까 제가 물음 던지는 법 말씀드렸죠. 이렇게 던져보면 답이 나온다고. 그 물음은 안 던지면 답이 다르게 나와요. 예,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요. 이거 작년에 하면서 좀 느꼈던 건데 컨설턴트도 여러 분 불렀어요. 컨설턴트마다 관점이 좀 달라요. 조금씩 문화도시에 대한. 예.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심사위원이 결선에서 심사하는 날 몇 분이 있냐면 작년에는 14분이 있었어요. 심사를 받으러 5명이 딱 들어갔는데 5명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도 들어갔는데 PT 30분을 해요.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심사위원 14분이 이렇게 몇 줄로 딱 앉아갖고 우리 조성사업 하는 걸 보고 질문합니다. 14분의 관점이 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교수님들이세요. 예, 자기 뭐가 강하신 분들. 예, 조금씩은 완전히 다르지 않지만은 묻는 관점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하나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물으세요. 이걸 볼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묻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묻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묻기도 하고 예,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거를 14분의 그거를 다 대답해야만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되게 이렇게 컨설턴트나 저 같은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뭐 얘기할 때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 또 뉘앙스가 다른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다양한 얘기 들어야 돼요. 예,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분 얘기가 딱 하니까 맞아, 그분 얘기가 맞아, 그렇게 그대로 가야 돼 하나 매몰돼서 그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걸 다 듣고 여러분이 안에서 다시 디스커션 통해서 녹여내 갖고 여러분의 시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물음을 던져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아, 이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문화 자치잖아요. 문화도시의 핵심 요인 중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시민 문화 자치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치.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남이 해놓은 거 가서 이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협치고, 문화 다양성, 뭐 지속 가능성, 문화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키워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문화 도시에 관련된 핵심 키워드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는 얘기입니다. 그게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얘기 들으세요. 그러나 듣고 하고 끝내시지 마시고 처절하게 내부적으로 한번 디스커션을 하면서 질문을 던져보면서 도출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공주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할 때 공주에 이런 사업을 했고 이런 사업을 했고 이렇게 해서 그 사례를 말씀 안 드리는 게 그 말씀 드려봐 여기 적용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떨어져서 붙을 때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떠한 물음을 던져갖고 어떻게 반성을 했고 어떻게 했나 그거를 그 사례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저의 관점도 아니고 그냥 경험했던 거를 그대로.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